조선은 황금의 나라. 사실 19세기 초에는 조선에 대한 요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18세기 초 조선에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프랑스의 선교사 듀 알드라가 청나라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조선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서양에 소개했던 게 시초였다. 그의 책 내용은 이렇다. 조선은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속국으로서 원래 중국인, 기자가 세운 나라였다.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남방계와 북방계의 혼혈인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장하고 호전적이다. 이들은 평소 음악을 즐기고 예의와 효도를 중시한다. 법의 기강이 엄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문을 닫지 않고 살아도 좋을 만큼 도둑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는 모피와 종이가 우수하고 유약이 발달되어 도자기가 아름답다. 무엇보다 금이 풍부하여 심지어 옷의 장식까지 죄다 금으로 치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금은 부장품으로 함께 매장된다. 이렇게 적어놨으니 가뜩이나 약탈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서구의 모험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오, 동방에도 저런 엘도라도가 있었단 말이지. 때문에 19세기 초부터 서구 국가들은 저마다 조선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특히 서해안은 그들이 침략의 발판으로 눈독을 들이던 곳이었다. 그런 때 영국의 호을 선장은 1816년 서해안에 상륙하여 상륙지 일대를 탐사했던 것이다. 조선인들은 외국인들의 우호적이었다. 호을 선장 일행이 충청도 비안만에 상륙하자 주민들이 다가오더니 제일 먼저 취한 제스처는 손으로 목을 치는 신용이었다. 함부로 이방인들을 상륙시켰다가는 주민들의 목이 달아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호을 일행은 주민들이 막아서는 것을 뿌리치고 기어코 마을까지 들어간다. 호을 선장은 자신들이 가진 물건과 조선의 토산품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때 주민들은 특히 시계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어 신고를 받고 관아에서 관리들이 도착했다. 조선의 관리들은 두려움과 경계의 빛이 역력했다. 그러자 호을 선장 일행은 관리들을 자신의 배로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배질 호을 선장, 인간사가 다 그렇지 서먹함을 푸는데 술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그렇게 호의를 받자 그제서야 조선 관원들은 긴장이 풀어졌다. 하지만 그들과 호을 선장 일행은 당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저 손짓 발짓만으로 대충 의사를 표현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때 관원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호을 선장은 급히 군의관을 호출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하였으니 신기하게도 멀쩡하게 나았다. 처음으로 서양 문물의 경이로움을 몸소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다. 비인 현감, 거참 신통하기도 하다. 이후로 호을 선장과 관원 일행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비인 현감이 선장의 단도에 관심을 보이자 호을 선장은 이를 기꺼이 헌사했는가 하면 다른 여러가지 선물도 아낌없이 퍼주었다. 현감이 대포의 시험 발사를 요구하자 한 포를 낮게 조준하여 발사를 시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뭐 황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까짓 것. 그리고 이틀이 흘러 호을 선장은 육지에 상륙하고 싶다는 의지를 간곡히 표현했다. 하지만 현감은 연신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몹시도 난감해했다. 아이고 속 터져. 그 참수된다는데도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을 일행이 막무가내로 상륙하자 현감은 눈물을 흘리며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다. 아 놔, 이러면 내가 제병에 못 사는데. 심지어 옆에서 시중을 들던 아정까지 모두 죽음의 위기에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은 말끝마다
손으로 목을 치는 신용을 했으며 육지에 이틀씩이나 재워줬으니 이제 자신들은 죽은 목숨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홀 일행은 황급히 지질조사만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서양 도굴본과 더욱 강력해진 쇄국정책. 18세기 중엽이 되면 서양인들은 현지인들의 저항 때문에 지질조사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보다 쉽고 빠른 방법으로 무덤 도구를 떠올린다. 황금의 나라 조선에 대한 글을 보면 수많은 황금이 부장품으로 매장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음? 그래, 그걸 노리는 거야. 이왕이면 커다란 무덤을 파보는 거지. 때문에 당시 서양인들에게 왕릉은 약탈 1순위로 떠오른다. 1868년 독일인 오페리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시도한다. 남연군 시신을 파서 그걸로 통상을 하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게다가 무덤 속에는 보물도 부장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고, 듣자하니 흥선대원군 이자가 그리도 천주교인들을 못살게 굴었다지. 잘 됐네. 뭐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에 다른 나라의 변명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랬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왜 이렇게 묘지가 단단함? 삽이 들어가질 않네. 당시의 유행으로 땅을 깊이 파고 관을 내려놓은 다음 그 위에 석회 반죽을 부어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시멘트층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중장비 없이는 도저히 사람 힘으로 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보다 2년 앞서 있었던 제네럴 셔머너 사건도 구실은 천주교 박해였지만 진짜 목적은 평양의 왕릉들을 도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항선이 출몰한 이후로 조선은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황금의 채굴을 법으로 금지하는가 하면 서양인들의 약탈심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안가 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을 다시 한번 강화하게 된다. 그렇게 조선은 해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앞건은 1875년 일본 운요호 사건이었다. 일본이 구입한 서양식 기범선 운요호가 부산과 인천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조선인들은 배전에 보이는 커다란 대포를 보고는 겁에 질렸지만 실은 그 대포는 실물이 아닌 가짜 대포였다 한다.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일본 해군은 해안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조선 포대를 모습으로 위협만 했던 것이다.